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고 하는 가키야 미유의 작품이 있습니다. 저 작품을 읽으면서도 이제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빈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일본이 경기 침체를, 장기 불황을 좀 더 빨리 겪어서인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들을 더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일본의 저와 유사한 일들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같은 걸 좀 읽어보는 게, 접해보는 게 우리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많은 이제 고민들이 듭니다. 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나의 이제 삶은 어떻게 이제 흘러가려나? 라는 이제 고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은 또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 저희 집은 또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걸까? 라는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자꾸 됩니다. 요새는 뭐 거지 밥상이다, 거지 방이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고물가와 고환율과 고금리 때문에 불안해진 뭐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벌리는 이제 활동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이제 경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들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청춘이라는 게 뭐 용기다, 도전이다, 의지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그 청춘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드는 거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연히 직업을 선택하고 또 그 직업이 주는 안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잘 지켜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전전긍긍하며 죽어도 일정하지 않게 돈도 사람도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이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네 인생이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살벌하고 막막하죠.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빚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빚 한번 내서 빚에 한번 빠지면 그 늪에서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대부분은 빚쟁이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흘러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궁리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궁리하게 될까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또 고민에 빠지게도 하는데요. 욕심 부리지 않고 우둔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하루하루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결말은 옵니다. 죽음의 순간도 다가오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에게도 퇴직할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항상 대비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나름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치지 않고 삶을 잘 좀 유지해 나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비도 없으면요 사는 게 매우 서글퍼집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부자 되겠다고 왕창 빚내면 80대에도 허덕이며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40년 50년이 무슨 얘기냐. 죽을 때까지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IMF 때 이자가 한 방에 24% 25% 올라가지고 갚느라고 허리가 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이 그 상황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롯데도 현대도 신세계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 가족들도 서로 잡아먹으려 하고 난리가 납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려나,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이 생기려나 참 많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빛나는 업적을 위해서는요, 9가지의 불합리한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사는 게 쉽지 않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해야죠.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야마 가즈마사의 이별까지 7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도 있고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대기업의 부장이 정년퇴직까지 일할 걸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샀어요. 정가에서 30% 할인된 4억 8천에 저렴하게 샀지만 35년 이제 대출이었기 때문에 총 7억을 넘게 이제 들여야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부장으로 승진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자회사로 강등되고 그것마저도 조기 퇴직되니까 생활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집은 넓고 추위가 심하니까 단독주택의 겨울 난방비를 사악했고요. 한 10년 지난 쯤에 보니까 그 집의 실질적인 가격은 2억 5천도 못 된 겁니다. 대출 원리금은 목을 계속 조이고 있고 나이는 어느덧 60이 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하고 난 이후에 사업한다고 돌아다닌 사이에 아내는 병에 걸렸고 알고 봤더니 집에 빚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냥 그 이별까지 7일에 나오는 그 단독주택을 산 그 가정이 어떻게 힘들어지고 몰락하는지를 보면서 겁이 많이 났습니다. 나도 조금 삐끗하면 잘못하면 충분히 그렇게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염려를 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소득 중상층이 이번에 무리하게 집을 3채, 5채, 7채 왕창 투기를 했다고 하죠.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무지하게 많이 몰락할 것 같습니다. 미치는 거죠. 겉으로 볼 땐 되게 슈트에 중형차에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현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매우 우울한 이제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빚내지 않아야 되고 감당 못할 부동산에 올인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